안녕하세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하던 일이 바뀌는 순간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안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법적인 안전장치, 바로 채용 및 작업 변경 시 교육에 대해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산업보건과 건강장애 예방, 이 두 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일을 막 시작했을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날까요? 당연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뾰족하게 솟아오른 지점들이 보이죠? 바로 채용과 작업 변경 시점입니다. 이때가 긴장감, 또 미숙함 때문에 사고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말 그대로 가장 취약한 순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행히도 법은 이렇게 위험한 순간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채용 및 작업 변경 시 교육이라는 아주 튼튼한 법적 보호막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이건 뭐랄까, 하면 좋은 그런 권장사항이 절대 아니고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아주 엄격한 의무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안전의 개념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사고를 막는 것에서 넘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건강까지 지켜야 하는 시대로 확정된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과거에는 왼쪽처럼 기계나 설비 같은 외부 환경의 안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오른쪽처럼 근로자, 그 사람의 내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보호하는 걸로 안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옮겨온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의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유해 요인을 통제하는 산업보건 예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시끄러운 소음, 끊임없는 진동, 아니면 너무 덥거나 추운 온도. 이런 것들이 당장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산업보건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을 미리 찾아내고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화학물질을 다룰 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은 뭘까요? 바로 이 물질 안전보건 자료, 즉 MSDS입니다. 이 서류 한 장에 내가 지금 다루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건강을 위한 사용 설명서인 셈이죠. 그럼 MSDS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까요? 이 그림처럼 3단계로 위험의 고리를 딱 끊어냅니다. 첫째, 유해물질이 애초에 생겨나는 근원을 통제하고요. 둘째, 그게 우리한테 퍼져나가는 경로를 차단하고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막혔을 때 비로소 진짜 안전이 확보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 근로자 내부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안녕을 보호하는 건강장애 예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장애 예방은요, 이 그림처럼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하나는 반복적인 작업 때문에 생기는 근골격계 부담 같은 신체적인 부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인 부하예요. 결국 몸과 마음,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근골격계 질환은 정말 참으면 병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 3단계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일할 때만 좀 아프다가 나중엔 일 끝나고도 아프네?가 되고 결국엔 쉬어도 계속 아픈 상태로 나빠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1단계, 그러니까 가벼운 통증이 느껴질 때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정신건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울을 한번 보세요. 과도한 업무 요구라는 무거운 추가 한쪽에 있다면 반대쪽에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동료나 상사의 지지라는 무게추로 균형을 맞춰야 해요.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번아웃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정신건강 보호는 이 그림에 나오는 방어막처럼 작동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내부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고객의 폭언 같은 외부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모두 막아내는 그런 튼튼한 방어 체계가 꼭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현장에서 이 법적 요구사항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아주 실무적인 적용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교육은 도대체 얼마나 해야 할까요? 법에서는요, 이 표처럼 근로자 유형별로 최소 교육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냐, 정규직이냐, 아니면 관리자냐에 따라서 받아야 할 교육 시간이 다 다르니까요. 우리 사업장에 맞는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작업 변경인가요? 핵심은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위험의 변화입니다. 오른쪽처럼 그냥 자리를 몇 미터 옮기거나 비슷한 기계로 바꾸는 건 교육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왼쪽처럼 새로운 유해 물질을 쓰기 시작하거나 자동화 로봇을 도입하는 것처럼 근로자가 마주하는 위험의 종류나 수준이 바뀐다면 이건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물론 비슷한 교육을 이미 받았다면 굳이 중복해서 받을 필요는 없겠죠. 이 순서도가 바로 그런 면제 조건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더 전문적인 특별안전 보건 교육을 이미 받았다면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법정 교육은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 커다란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매일 작업 전에 10분씩 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 즉 TBM이라는 작은 톱니바퀴와 계속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교육 내용을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지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화학물질, 근골격계 문제, 물리적 환경, 그리고 정신건강까지 이 모든 게 바로 이 하나의 시스템, 통합 보건 방어 체계로 합쳐집니다. 어느 한쪽만 방어해서는 안 되고 이 네 가지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입체적인 방어막을 쳐야만 근로자 한 사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무엇을 위한 첫걸음일까요? 바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이 교육을 단순히 귀찮은 법규나 서류 작업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에 맞서서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백신과도 같습니다. 결국 직원의 건강을 위한 투자가 곧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일터를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안전교육은 단순히 법적인 서류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회사의 건강한 미래를 다지는 튼튼한 초석이 되고 있나요? 오늘 내용이 그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